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 주식 너무 재미없죠? 저도 솔직히 좀 재미없습니다. 너무 재미없고 지치고 지루하고 그러네요. 계좌를 들여볼 때마다 이게 뭔가 내 돈이 불어나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건데 반대로 뭐 계속 까이기만 하니까 내가 이러려고 주식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원래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대부분의 기간은 재미가 없습니다. 수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고3까지 거의 12년 동안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수능 시험 당일 단 하루에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말이 12년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조기 교육도 많이 받으니까 거의 15년 이상을 공부하고 단 하루 만에 평가를 받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올림픽에 나오기까지 4년 동안을 거의 지옥 훈련을 하는데 말이 4년이지 이것도 실제로는 어렸을 때부터 보통 엘리트 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올림픽 메달 하나를 위해서 거의 10년 이상을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봐야겠죠. 저는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학교에 다니지만 누구나 서울대 갈 수는 없죠. 또 누구나 운동을 시작할 수 있지만 누구나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주식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주식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거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거나 아주 약간의 수익만 봅니다. 정말 대박이 나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죠. 수능 만점자 중에 학창 시절을 게을리 보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에서 손을 놨다면 절대 만점을 받을 수가 없겠죠. 물론 사교육을 안 받고 만점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안 받는다고 해도 공부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수능으로 대박난 사람은 손에서 펜을 떼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대박 나길 원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시장에 붙어 있으면서 오히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즉 주식의 가격이 싸졌을 때 수량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주가가 폭등할 때도 익절하지 않고 시드머니를 계속해서 불려나가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무조건 오래 투자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종목을 가져와서 약 3개월 정도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10%, 삼성전자 마이너스 4.6%, 미국 테크 탑10 마이너스 13%, 미국 팡플러스 마이너스 19%, 카카오 마이너스 24%. 정말 처참하죠. 무슨 듣보잡 기업들도 아니고 한때는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게 허접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막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 지금 누구라도 털고 나가고 싶어 할 겁니다. 너무 짜증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내가 주식으로 대박을 나길 바란다면 이 정도 시련은 우리가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투자자들은 아마 지금 하락장을 기회로 여길 겁니다. 절대 손절하지 않고 오히려 수량을 더 늘리기 좋은 절호의 기회로 분명히 인식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정말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6% 빠진 거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10% 빠진 거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빠져도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수량을 더 많이 담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확신이 있냐면 미래는 누가 뭐래도 4차 산업혁명이 대세가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뭐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뭐 5G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30개 기업을 모아놓고 지수화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만 투자를 하면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반도체 파이가 커질수록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수록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자들은 수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4차 산업혁명 무조건 오죠. 4차 산업혁명의 반도체 필수입니다. 어떤 기업이 잘 나가든 또 어떤 기업이 못 나가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모든 기업을 다 평균을 내기 때문에 파이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는 AMD와 인텔이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기업은 CPU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누가 더 잘 나가든 CPU 자체 파이가 커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조건 오르겠죠.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AMD와 엔비디아가 GPU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GPU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반도체입니다. 즉 어떤 기업이 더 잘 나가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조건 오르겠죠. 반도체 제조에 특화된 TSMC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반도체 파이가 커질수록 당연히 TSMC 수익도 증가할 겁니다. 또 TSMC 일거리가 많아지면 장비 공급사인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 공급사도 수익이 크게 증가되겠죠. 자, 그럼 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틀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른쪽 10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난 10년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아마도 더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더 비싸고 더 성능 좋고 더 수익성 좋은 반도체가 정말 수도 없이 팔려 나갈 겁니다. 반도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독보적인 세계 1위 기업인데 아쉽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신에 세계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은 기업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정말 다 좋은데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쏙 빠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SSD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다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추가해 주시면 반도체 쪽은 거의 완벽하게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지만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도 개별 종목으로 또 추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의 미쳐야 된다. 저는 반도체에 미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강한 확신이 있고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위험하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의 레버리지인 SOXL에도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달 전에 비해서 거의 반 토막 가까이 났는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몇십 배 올라 있을 거거든요.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죠. 안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여윳돈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쫄딱 망한다고 해도 저는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쫄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L 이런 종목들이 저에게 경제적 자유를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한 확신이 있으면 패닉셀을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고 싶죠. 아니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도 더 떨어질 게 뻔한데 왜 미련하게 홀딩하고 있냐. 폭락장은 피하고 저점에서 들어가는 게 더 낫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 가정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서 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그렇게 쉽고 뻔하게 흘러가주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20%는 더 빠질 테니까 나는 저점에 들어가겠다 하고 현금화 시켰는데 갑자기 20%가 반대로 급등해버리면 재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약이 바짝 오르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빠지면 들어가려고 기다리는데 또 10%가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팔았던 구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 대응을 하지 않고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으면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만약에 오르게 되면 돈을 벌어서 줬기 때문입니다. 단기 대응은 잘하면 대박이지만 못하면 쪽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시장에 붙어 있으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너무 힘든 시기인데 3일절로 휴장을 하니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재충전 충분히 하시고 다들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